대통령 후보 김문수에 대한 천자 요약.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독특한 이력을 가진 보수 진영의 인물이다. 1951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재학 중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이후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 현장을 경험했다. 1980에서 90년대에는 민주노총과 전국노동운동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노동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부상했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2000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 점차 보수 정당 내 입지를 넓혔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복지와 행정의 균형을 둔 온건 보수 이미지를 구축했다. 특히 결식아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김결식이란 별명을 얻었으며, 한센인 마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모습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후 정치 노선은 점점 더 강경 보수로 선회했고, 태극기 집회나 반공 발언 등으로 논란에 서기도 했다.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에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감정적 장면들 눈물, 회한, 고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5.18 민주묘지 참배 중 눈물을 보였고, 여러 차례 감정을 드러내며 정치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변화로 받아들이지만 일각에서는 전략적 연출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대선 후보까지 김문수의 궤적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감정 정치의 흐름을 함께 담고 있다. 노동운동의 전설이었던 김문수는 왜 노동계의 적이 됐을까? 천자 요약. 김문수는 한때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릴 만큼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노동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광주 지역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현장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1980에서 90년대에는 전노협, 민주노총 등의 지도부로 활동하며 정리해고 반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외치며 수차례 구속과 고문을 겪었다. 그의 이름은 당대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노동자 속으로 들어간 지식인으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2000년 한나라당 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급격한 전환이 시작됐다. 과거 반자본 반권위 성향에서 점점 시장주의, 성장 중심의 보수 정책으로 기울었고, 국회와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 이슈는 강조했지만 친기업 반노동 성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운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관련 유연화 정책을 지지하거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동조하는 발언들이 이어지며 노동계 내부에서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 등 과거 그를 따르던 세력조차 등을 돌렸고, 과거 동지였던 자가 권력의 편에 섰다 는 실망이 누적되며 노동계와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나아가 그는 보수 진영의 논객으로 자리 잡으며 노동운동과의 거리감을 더욱 공고히 했다. 결국 김문수는 스스로의 이념 전환을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는 그를 노동자를 발판 삼아 출세한 인물로 평가절하하며 전설에서 적으로 바뀌는 상징적 사례로 기억하고 있다.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우승한 이유 1500자 요약. 김문수가 2025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배경은 단순히 개인의 인기나 감성 코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경선 결과를 다층적인 요인들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 또한 보수 정치 지형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주목하고 있다. 우선 국내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요인은 보수 유권자층의 심리적 피로감과 정치 리셋 욕구다. 윤석열 정부 후반부에 접어들며 누적된 실망감, 정책 혼선, 정권 내부 갈등 등으로 인해 기존 주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상황이었다. 김문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결의 인물로 인식되었고, 오히려 과거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력과 도지사 시절의 온건한 복지 행정 경험이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대안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김문수가 보여준 감정적 진심의 전략적 활용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최근 유세와 언론 노출에서 보여준 잦은 눈물, 과거 회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정치인으로서의 인간성 회복 이미지로 작용했다. 특히 젊은 보수층과 중도 유권자들은 강한 자보다 약자의 편에 설 줄 아는 리더를 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김문수는 이 지점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공략했다. 감정이 진심이든 전략이든 대중은 그 안에서 정치적 피로를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다. 경쟁자들의 부진도 빼놓을 수 없다. 한덕수, 유승민 등 기존 대권 주자들은 정책 전문성과 안정성에서는 점수를 얻었지만, 현재 보수층이 원하는 정서적 카리스마, 상징성, 감동 요소에서는 밀리는 분위기였다. 김문수는 스스로를 국민 곁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위치시켰고, 반복된 눈물 정치가 오히려 인간적인 정치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여기에 미디어 서사 전략도 주목한다. 김문수는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짧고 감정적인 영상 클립을 반복 노출시켰으며,
한센인 마을에서 눈물, 5.18 열사 묘소에서 울먹임 같은 장면은 알고리즘 기반 확산에 유리한 소재였다. 젊은 층까지 일부 포섭한 이유 중 하나다. 한편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 승리를 한국 보수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보수의 얼굴이 강경해서 감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는 김문수는 한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다. 민주화 운동가에서 보수 대선 후보로, 그리고 감정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한 인물이라며 김문수를 정치적 진화의 아이콘이라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정치인이라는 감성 코드가 유권자의 결정에 강하게 작용한다며 김문수의 경선 승리를 한국 특유의 정치 문화적 결과로 해석했다. 또한 해외 학자들은 김문수의 승리를 감정 정치 시대의 등장이라는 글로벌 흐름의 일부로 본다. 트럼프, 보우소나루, 마크롱 등 세계 여러 정치인들이 분노나 공감 등 감정을 도구로 활용해 지지를 얻은 것처럼 김문수 역시 눈물과 회한이라는 감정을 통해 대중과 연결된 점이 눈에 띈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김문수의 압승은 단순한 인기몰이나 보수 결집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 피로사회 속에서 대중이 원하는 감정적 위로, 인간성 회복의 서사, 그리고 이전 정치인의 전형을 넘어선 새로운 이미지의 재구성이 만든 복합적 결과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정서적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이 되는가 1500자 요약. 김문수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의 정치적 궤적은 매우 독특하며 그 안에서 긍정과 우려가 공존한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부터 살펴보면 김문수는 한국 정치인 중 보기 드물게 현장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다. 서울대 재학 시절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했고, 이후 직접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어 지식인 노동자로 불리며 전노협과 민주노총 설립에 참여했다. 이처럼 사회 구조의 바닥에서부터 제도권으로 올라온 경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으로 연결되며 대통령으로서의 통합 리더십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경기도지사 2006에서 2010년 늘 지내며 보여준 행정 경험과 정책 균형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당시 성장 중심 정책과 복지 강화를 함께 추구하며 결시가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으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김결식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대중성과 실용적 이미지도 갖췄다. 최근 대선 경선에서 보여준 눈물의 감정 정치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정서적 리더십으로 받아들이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명확하다.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의 급격한 노선 변화는 정치적 일관성과 철학의 부재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그를 노동자의 얼굴을 한 배신자로 간주하며 정치적 기회주의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의 감정적 행보, 잦은 눈물과 감상주의는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반정성과 결단력 부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5.18 기념식 불참 등은 진정성 논란을 키우며 감정 표현이 자칫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되는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김문수는 정치인으로서 진정성과 이단성, 공감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일관성 부족과 감정적 리더십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는 인물이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결국 국가 위기 대응, 정책 조율 능력, 외교 감각 등 실질적 역량에서 검증받아야 하며 현재까지는 긍정적 기대와 함께 상당한 검증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문수 후보 대비 이재명 후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2000자로 기술.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러한 극복 서사는 대중에게 흑수저의 성공신화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정치적 브랜드의 핵심이 되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강한 추진력과 정책 집행 능력을 입증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경기도지사 시절의 기본소득 실험과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 등이 있다. 그는 이러한 실험적 정책들을 통해 실행력 있는 행정가, 말만 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특히 이재명은 복지와 경제 정책에서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보수층이 공감할 만한 시장 친화적 언어와 안보 의제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치적 확장성을 보였다. 즉 진보적이되 포퓰리즘적, 공격적이되 실리적이라는 복합적인 이미지가 그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재명은 지속적으로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형수 욕설 논란,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 논란,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관련 불법 자금 의혹 등 각종 사건이 잇따랐으며 이 중 일부는 여전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는 상대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진보층 유권자들에게도 도덕성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은 매우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다. 토론 능력이 탁월하고 팩트 기반 논리 전개의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이 점은 때때로 고압적 자기중심적 이미지로 비치기도 하며 감정선과 공감력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아슬아슬하게 패배하면서도 1대1 토론만 했다면 이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2025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야권의 대표주자로 자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입지도 굳건하다. 그러나 당 내외에서 그에 대한 피로감과 이재명으로는 확장성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다른 후보로 전환할 것인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대선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의 비교해서 이재명은 정책적 전문성과 행정 경험, 빠른 판단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 설계 능력은 이재명이 분명한 장점을 지닌 영역이다. 그러나 김문수가 감정선과 인간적 서사로 승부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은 냉철한 정치 기술자 이미지가 강해 대중과의 정서적 거리감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실행력 있는 정책가이며 대선 주자로서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의 리더십은 사법 리스크, 감정 공감 부족, 내부 피로감 등의 요소를 극복하지 않는 한 중도층 확장과 본선 경쟁력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가 울 수 있는 정치인으로 감정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재명은 국정운영 능력을 입증한 인물로서 실용성과 실적을 앞세운 대조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